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린입니다. 관계 스토리 11번째는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 관계가 중독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 중독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임상 장면에서 클라이언트들을 좀 만나보니까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없이는 내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과 늘 24시간 내 일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어떤 영역에서는 사랑 맞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사랑이 아니라 중독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 왕자편에 이런 글귀가 나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난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일정 정도 나의 삶은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다 맞추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내가 성장은 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너무 그게 힘들거든. 버겁거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걸 공부로 유혹하는 거야.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신체적인 비주얼로, 그리고 명예나 권력으로, 힘으로. 그래서 내 옆에 놔두게끔, 그래서 유혹을 하는 방법이든지 꼬시는 방법으로 이처럼 돈이나 비주얼이나 명예, 권력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걸로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덜 힘든 방법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 이제 그게 술이 되기도 하고 마약이 되기도 하고 도박이 되기도 하고 게임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팩 중독이라고 하는 말도 살포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독은 내가 분명히 내 선택에 의해서 시작은 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어서 그것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되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상태. 그거를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해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 아니면 술이나 마약 등을 지나치게 복용해서 술과 마약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황, 아니면 어떤 사상이라든지 사물, 예를 들게 되면 종교도 해당됩니다. 이런 사상에 젖어 들어서 아예 이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독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신체적 중독과 정신적 중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독이 있는 음식 같은 경우, 독극물에 의해서 내 몸이 망가져서 병으로 연결되는 걸 이제 신체적 중독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중독은 이제 환각제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정신적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좀 더 정확하게 또 나누면 생물학적인 중독과 심리 기능적인 중독으로도 분류하는데, 생물학적인 중독은 행위 중독과 약물 중독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심리 기능적인 중독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대방의 관심과 상대방의 위로에 늘 빠져 있어야, 그러니까 늘 젖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의 느끼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감정,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거 이외에는 전혀 다른 것들은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 아마 이런 심리 기능적 중독이 관계 중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도 구분합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는 물질 중독은 술, 마약, 담배 등 특정 물질에 대한 중독, 아니면 각성제라든지 신경안정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향정신성인 물질,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 다 이제 물질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 게임, 사이비 종교, 뭐 온라인, 섹스, 그런 것들의 그런 건 이제 행동이거든.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이 행위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되게 이제 중독하면 물질 중독이 이제 대체적으로 치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관심의 영역이었다면 199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도박, 온라인 게임, 사이비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급부상하게 되면서 이런 중독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현대 사회는 물질 중독 못지않게 행위 중독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고 연구도 되고 있고 행위 중독에 대한 뭐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행위 중독을 중독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논란 중입니다. 질병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하기 때문에 논란 중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중독으로 볼 것이냐 아닌가, 그것보다 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도박, 온라인 게임, 사이비 종교, 섹스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 중독이 되면 그 일상생활 자체가 수독되는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개입, 치료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사실이니까 중독이다, 질병으로 볼 것이다, 아니다 그런 논하기 전에 분명히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독을 판단하거나 기준으로서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의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물질과 행위에 의존하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양은 점점점 증가한다라는 거, 이걸 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술 마시지 않아야 할 것 같아, 힘들어. 그래서 술을 수도하겠다. 마약을 손댔는데 마약을 수도하겠다 하게 되면 수도함과 동시에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느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생리학적인, 심리적인 정말 복합 다양한 특징들이 너무 강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다시 그 물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의존을 또 하게 되는 거야. 내성이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의존성과 내성과 금단이 계속 주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분명히 어딘가에서 좀 끊어야 치료가 가능한 것이지, 이게 연결을 끊지 못하면 계속 중독이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중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이제 이 중독이라는 용어에 관계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릴레이션십 어딕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직은 용어로서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 중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내가 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늘 그 상대방과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강박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그 상대방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행동을 자체를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 이를 이제 관계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심리적으로 의존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럴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공허함이 계속 유지되니까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계속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관계에
의존적으로 몰두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관계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도 중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중독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특징, 의존, 내성, 금단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관계 중독도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갈망과 감정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그걸 내가 단절해야겠어 하게 되면은 앞서 말했던 만성적인 외로움, 공허감이 너무 크게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그 사람, 그 상대방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관계 중독도 중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붙여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중독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관계 중독적인 성향을 심각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저의 이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육아기 때, 아동기 때 양육자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외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는 우리가 이제 생애 초기에서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조금 충족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신체적인 욕구도 생리적인 욕구도 당연히 양육자로부터 충족해야 되겠지. 근데 심리적인 욕구도 충족이 돼야 되거든. 이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을 갖게 되는데 세팅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안정감이 결핍되어 있는 거지. 자, 지금 우리가 배가 고파 음식물을 지금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상태야. 그럼 계속 배고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이 배고픔의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평생 사라지느냐? 그러진 않아. 지금 당장만 사라질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 배고픔은 다시 등장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애 초기에 결핍되어 있는 욕구는 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는 채우려고 하는 행동을 갈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충족되지 못한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 노심초사하는 불안이 성인기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현재의 관계에 집착을 한다든지 중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는 공의존, 공동의존, 동반의존, 공생애적 돌봄 방식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생애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나는 아이가 있고 하나는 양육자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존재하니까 삶도 두 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삶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 그걸 공생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양육자가 나로부터 벗어나서 사라졌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방법을 모르는 거지. 왜? 양육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동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또 같이 살아가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한테 집착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계 중독의 요인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자꾸 누군가를 자꾸 찾아다니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진다면 사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 번쯤은 의심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24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함께 늘 있어야 될 것이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어. 물론 이제 사랑의 초반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이 시작되어서 중반부로 이어지는데도 여전히 이런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고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알아차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계는 지속되겠습니다.